지난 16화 리뷰를 올리고 동몽선습의 암호에 대해 고민하던 중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요. 처음부터 보니 동몽선습과 암호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동몽선습에 등장한 암호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몽선습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봅시다. 동몽선습은 원래 소영이 엄마의 물건이었으며 소영이가 애지중지하던 것이었죠. 어린 쫑이를 두고 우물에서 나오던 소영이는 살고 싶어지면 돌려달라며 위로의 의미로 쫑이에게 동몽선습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우물에서 나왔던 쫑이는 소영이가 아닌 화진이를 만났고 그녀를 소영이로 착각하여 동몽선습을 건네주었죠. 쫑이가 화진이를 만나는 날까지, 그리고 화진이가 궁에 들어와 생활하던 지난 14화까지 동몽선습은 분명 화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동몽선습의 최종 소유자는 거짓말쟁이 화진이인 것이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지난 7화 쫑이가 세도 가문의 핵심 인물들 이름을 암호화하여 읽고 있었던 책은 한자를 보면 분명 동몽선습이 맞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몽선습이 두 개인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6화에서 쫑이가 소봉이에게 주었던 동몽선습의 페이지와 7화에 등장했던 동몽선습의 페이지를 비교해보니 두 책은 같은 동몽선습이나 다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의 모양과 자간이 살짝 달랐죠. 동몽선습은 화진이가 갖고 있던 원본과 쫑이가 따로 소유하고 있던 별도본으로 총 두 개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7화에서 쫑이가 갖고 있던 동몽선습은 우물 속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쫑이가 갖고 있던 별도의 애장품인 것이죠. 여기에 자신의 타겟인 세도 가문의 핵심 인물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실제 동몽선습은 당시 초중년 교과서로 정말 흔했기에 아마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6화에 쫑이가 소봉이에게 주었던 동몽선습 원본에는 과연 누가 언제 암호를 남긴 걸까요? 처음에는 동학창시에 영향을 주었던 조선 후기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감록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소영이 엄마가 남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지난 16화 국구와 소영이의 대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 어미가 항상 하던 말이 있다. 이 아이는 내가 못 산 좋은 세상을 살 것이다. 저는 이게 정감록 혹은 드라마 속 시대가 완전 판타지라는 가정하에 소영이 엄마가 동학도라는 생각을 했고 암호는 소영이 엄마가 남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6화를 다시 돌려보니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죠. 동몽선습의 암호를 지난 기왓장 암호처럼 해석하면 안동긴문 세도 가문의 핵심 인물들 이름이 나옵니다. 적어도 20년 전에 소영이 엄마가 그걸 남겼을 리 없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몽선습의 암호는 쫑이가 쓴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뇌피셜을 해보죠.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지만 화진이에게 있었던 동몽선습 원본은 지난 15화 쫑이에게 넘어갔습니다. 5월이 이야기를 하러 화진이를 찾았던 쫑이가 우물 이야기를 꺼내던 화진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동몽선습을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쫑이의 손에 들어온 듯합니다. 이후 등장한 장면에서 동몽선습의 암호를 낙서라고 표현하던 화진이의 대사와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우물사건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던 쫑이의 대사를 보면 화진이는 그 암호에 대해 확실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즉 쫑이는 우물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던 어린 날의 소영이와 우물을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던 화진이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고 동몽선습을 받은 후에 화진이를 시험하기 위해 암호를 적은 것이다. 화진이는 이에 대해 아는 척을 하다가 스스로 자폭했다. 그런데 애초에 화진이를 시험하려던 동몽선습의 암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쫑이를 도왔습니다. 16화의 후반부 입헌군주제라는 부정한 사상을 소봉이가 왕에게 주입한다는 걸 상처 내관이 김자근을 통해 순원왕후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죠. 이에 대항대비는 중전을 의심했을 것이고 이 소식은 맹인궁녀를 통해 쫑이에게 갔을 겁니다. 이에 쫑이는 머리를 굴렸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 중전을 안동긴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담양이의 죽음부터 지난 조정에서의 회의까지 동학에 대해 자신을 경계하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쫑이. 그래, 중전을 의심하는 안동긴문을 동학으로 함정에 빠뜨려보자. 이제부터 이건 동비들의 암호다. 그는 화진이에 이어 또다시 낚시를 시작합니다. 다시는 중전을 오해하고 엇갈리지 않겠다며 로맨틱한 고백과 함께 암호가 적힌 동몽선습 원본을 소봉이에게 전달한 것이죠. 중전에 대한 감시를 병인이에게 맡긴 대왕대비. 병인이는 중전의 방을 뒤져 동몽선습에 적힌 이상한 암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문제가 시작되었죠. 병조판서의 아들이자 병인이의 친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건 동비들의 암호다. 근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병인이 친구는 쫑이의 계획에 의해 아버지가 파면당하고 가문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병인이는 이에 대해 손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지난 1화부터 등장하던 병인이 친구는 나오는 순간마다 병인이에게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고 심지어 지난 1화 무예수련이 지겹다며 여행이고 뭐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던 친구에게 병인이는 가려면 날 이기고 가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인 날 대련 준비를 해야 한다며 친구를 수련의 도구로 삼기도 했죠. 이것이 너의 집안에 충성한
상당한 대가냐며 왜 구해주지 않았냐며 병인이를 징후하던 그가 과연 나는 아버지랑 다르다던 말 한마디에 설득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비들의 암호라는 것은 친구의 배신인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병인이입니다. 이 사실을 대왕대비에게 보고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물쭈물하던 김병인.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왕대비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고 이게 밝혀지면 안동인문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담감에 대왕대비는 병인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할 겸 중전을 자신의 적으로 돌리고 목을 가져오라고 한 듯합니다. 이제 쫑이는 대왕대비가 중전을 암살하려 했다는 명분으로 중전만 살리고 대왕대비를 포함한 안동 김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쫑이의 동학 페이크는 김병인과 대왕대비 모두를 낚은 것이며 17합 1위 보기에 올라온 소영이에 대한 무섭고 위험한 소문은 아마 소영이가 동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일 겁니다. 중전이 동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문의 생존을 위해 안동 김문 모두의 칼날은 소영이를 향하게 되고 이제 쫑이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죠. 과연 동학이라는 완벽한 함정을 쫑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남은 마지막 문제, 과연 쫑이는 동학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아니었는데 맞았다고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쫑이가 동학일 수 있다는 증거는 두 개입니다. 1번 14화에 강화도령 시절 쫑이가 동학을 접했다는 풍문. 2번 주작극 이후 문초를 받은 부하들에게 씨앗이 되라고 했던 13화의 쫑이의 대사. 이러한 증거들은 동학 떡밥이긴 하나 쫑이가 동학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증거는 아닙니다. 강화도령 시절 동학을 접했다는 풍문이 돈다며 쫑이를 위협하는 신하들에게 쫑이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대신들의 새로운 무기입니까? 이는 쫑이 스스로 말한 거죠. 너네들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다. 나는 동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동 김문에게 동학을 미끼로 던졌다는 것도 설명이 되죠. 동학은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다. 입헌군주제와 결말에 대한 뇌피셜로 동학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자면 동학이라는 또 하나의 주작극을 위해 임신을 한 소봉이를 궁 밖으로 피신시키는 쫑이. 앞서 리뷰에서 언급했듯 소봉이는 여기서 동학교도가 된 담양의 가족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동학에 들어가게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수탈로가 나 있던 민중들은 소봉이를 경계했고 쫑이에게 모든 걸 걸어보고 싶다던 소봉이는 민중들을 설득하여 세도 정치의 종식을 약속하고 동학의 중심에 선다. 동학의 핵심 인물이 되어 쫑이와 연락한 소봉이. 그녀는 쫑이네 비밀군단과 함께 동학 어벤져스가 되어 세도 가문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승리한다. 여기서 아마 소봉이의 신박한 비밀무기도 공개되겠죠. 이후 새로운 조선을 열기로 한 쫑이는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국가의 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다. 토끼 같은 쌍둥이를 낳고 황제와 황후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철 커플. 소영이가 행복해지자 장봉하는 미래로 돌아왔고 그는 예전에 담양에게 말했듯 원래 자신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 자신에 의해 역사가 바뀐 평행세계, 미래의 대한제국에서 눈을 뜬다. 드라마는 조선에 이어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봉환이가 절규하는 코믹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소 황당한 뇌피셜을 해봅니다. 어차피 판타지라서 행복회로 돌리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소설을 써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조대비와 관련된 역사 해설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